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첫 번째 과목인 조사 방법론 1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우리는 조사 방법론을 그 구성 자체가 1, 2, 그리고 사회통계 세 과목에서 30문항, 30문항, 40문항에서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목당 40%, 전체 평균 60%의 득점을 얻었을 때 합격한 걸로 해서 2차 실기 SPSS를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사 방법론 1은 사실은 기선 제압용 과목입니다. 그래서 30문항을 통해서 물론 우리만 생각한다면 40%만 맞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60%, 18문제를 맞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00문항 중에 시작하는 30문항의 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선 제압용 영역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하셨고 하시겠지만 특히 먼저 기선을 제압해 놔야 두 번째 과목인 조사방법론 2에서 안정을 구축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사회통계를 통해서 기분 등업의 소위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챕터 1으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조사방법론 1에는 사회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과학적 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영역이 나와 있고 또 자료 수집에 대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지, 설계에 대해서 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할 적에는 이 기본 이론을 먼저 일별하고 그리고 기본 이론을 바로 뜨끈뜨끈할 적에 바로 예상문제라는 이름으로 기출문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였던 사회과학적 방법 챕터 1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많은 그 지출문제 우리가 본다면은 30문항 중에 여기 사회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에서 적어도 15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절반을 여기서 차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과학적 방법의 그 특징 과학적 조사나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아주 제에서 저통 두세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긴장을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오지만 2개 이내에서 보통 그냥 하나가 나온다라고 할 적에 과학적 방법의 접근인 논리성, 논리 전개라고 합니다만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할 수 있느냐. 개념이야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역법과 귀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또 실증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의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적 연구의 과정 6단계를 가지고 설명하되 각각의 단계마다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의 분석 단위에서 분석 단위를 이렇게 설명하되 분석 단위 중에 특히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석의 오류에서 나오는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그냥 말로 말하는 것을 시험용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과학적 연구의 방법이 적어도 4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과학적 연구 또는 연구나 조사를 말을 같이 혼용하니까 그 유형으로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 그러면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또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이런 등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타로 교재에서는 편제를 해놨습니다만 기타 중에서도 설문조사로 설명되는 서베이 조사와 특히 질적 조사의 한 영역으로 사례 조사가 한 문항 한 문항씩 이렇게 꼭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 설계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조사 설계는 다양한 목적으로 조사에는 탐색적 조사도 있고 기술적 조사도 있고 설명적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는 실험적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 조사 설계를 가지고 보통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여건을 또는 그 조사 상황이나 여건을 통제하지 않지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화, 표준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적 조사 설계를 줄여서 실험 설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형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느냐를 가지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적 조사 설계, 거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그중에 특히 내적 타당도의 3대 전제 요건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실질적인 박스 사례를 통해서 출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형으로서 순수 실험 설계에서의 유형,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또 네 두 가지를 합친 솔로몬 4집단 설계, 또 독립변인 2개 이상일 때의 요인 설계. 반드시 나오지요. 거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1.5개 중등이 겹쳐서 나올 겁니다.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로서 준 실험 설계에는 비동일 집단 검사 설계, 사후든 사전 사후든, 또 그러면 시계열 설계로서 단순 시계열 설계와 복수 시계열 설계. 그중에 뭐 비동일 집단 비교, 비동일 집단 검사 설계야 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계열 설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시계열. 그래서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실험 설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 설계, 통제 집단이 없어도 실험 설계는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연구 요소로서 소위 변수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변수가 나온 다음에 가설 나오죠. 가설. 곧잘해서 가설, 연가설을 나와 있는데 2021년도 연가설 나오면서 연가설의 오류를 피해간 걸로 본다면 2022년도에는 연가설의 오류에 가서 이거 출제가 되지 않을까. 연가설의 가설의 특징은 워낙 잘 나와서 가설만 가지고 단 세 문항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특이한 것으로서 가설의 오류,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여러분들이 꼭 좀 엄중히 정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챕터 2로 가시면 자료 수집이 있는데, 자료 수집의 방법에는 이 자료의 종류인 1차 자료와 2차 자료, 2차 자료가 반드시 나옵니다. 2차 자료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2차 자료. 또 그러면 관찰법, 관찰법에서는 관찰자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데, 완전 관찰자와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 관찰자적 참여자와 참여자적 관찰자, 이런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찰의 분류,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 꼭 보시면서 면접의 종류, 구조화된 또는 표준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 또 반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특징을 유형별로 좀 구별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면접자 교육, 면접을 엄격히 이끌어가기 위한 면접자 교육이 필요하는데, 면접자 교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전 교육이나 철저한 통제나, 또 중요한 것은 예의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이거 꼭 같이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고, 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역시 온라인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면 온라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다가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분석법, 2차 자료 분석으로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이 있다. 내용분석법의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분석법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집단조사,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질문지 배포하고 자기 기입식으로 쓰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이 집단조사인데, 집단조사도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질문지 설계를 가지고 목차를 잡았는데, 질문지 설계에서는 질문지 설계, 그래서 질문지 설계는 질문의 유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질문지 작성의 유의사항입니다. 질문지 작성을 할 적에는 문항을 작성해서 배열을 할 적에는 배열과 유의사항 같이 봅니다만, 깔때기형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특수한 섬세한 것으로,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역을 앞에 분에, 민감하고 짜증나는 분야는 좀 섬세한 분야는 뒷부분에, 이렇게 하되 유도 질문이나 이등 질문, 중첩 질문 등은 배제해야 되고, 왜라고 하는 질문도 배제해야 되고, 위협성 질문도 배제해야 되고, 사유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어쩌면 유도 질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이끌어가는 소위 규범적 응답이 가능한 것도 배제해야 되고, 이런 그 유의사항 또는 배열 순서,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질문지 작성 순서, 그래서 예비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지 초안을 만들고, 바로 질문지 초안에 무슨 오류가 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오류가 수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본조사를 하는 이런 순서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아마 1교시 30문항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 나눠줄 수 있는 개수가 많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본 것처럼 이론 그리고 예상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인 이런 차례에 나가겠습니다만 어떤 저와 인연을 맺으셨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어떤 여기 시대의 이 교재도 인연을 맺었는데 뭐 굳이 책을 몇 권씩 사서 공부할 건 아니고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제 과목만 가지고도 다른 과목에 충분히 개수를 넘치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